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중심의 차별화된 선거 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방송을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개표 방송은 지역 채널 1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소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와 함께 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재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 연결해서 지금 개표소 현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개표소가 설치된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에 나와 있는 이재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표 현장에서는 개표를 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자, 8시 20분에 투표함이 도착을 해서 8시 50분쯤에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9시 25분이 돼서야 첫 분류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무총장님? 예, 개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대한 논란을 좀 의식한 듯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과가 속속들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을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예측은 지금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의 공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진교원 후보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떠한 공약들이 있었죠? 예, 진교원 후보하고 그 김태우 국민의당 후보, 공이 그 거대 양당 후보들은 비슷비슷한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수건 사업 위주로 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교원 후보의 1순위 핵심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제시했던 것이 보도 제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철도, 교통로 확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순위로는 주민안전, 안전과 안심 정책들을 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4순위가 돌봄, 또 미래교육 특구 조성 이런 얘기들을 제시하고 있고 5순위가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이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서는 강서 신경제축 구축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을 좀 그 지역 수건 사업과 같이 믹싱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진교원 후보의 공약을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대편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떤 공약들이 좀 있었죠? 예, 1순위 핵심 공약이 진교원 후보와 같이 고도 제한 완화였고요. 2순위가 빌라를 아파트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성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3순위가 제2롯데월드, 또 열병합발전소 저지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4순위가 도로 철도에 관계된 공약인데요. 광복 횡단선, 서부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얘기하고 있고요. 5순위가 자율형 사립고 유치, 또 영어 유치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의 공약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비슷하면서 또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죠? 한 가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전체 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고 하면 국제 기준이 반드시 개정되는 것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을 어떻게 이거 낮출 것인에 대한 방법론에서 좀 갈리는데요. 진교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게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강서구가 먼저 움직여서 이 국제기구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기구에 대한 표준은 25년도에 의장국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2028년도에 11월 달까지는 전면 개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에는 구청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이나 국토부나 이런 쪽이 좀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성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항 고도 제한과 관련돼서는 한 후보는 좀 설득을 하겠다. 다른 한 후보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차별점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군소정당 후보들입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지금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급 대책 위주로 제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나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 모두 1순위 핵심 공약을 전세사기 피해 구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피해 구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선 구제, 먼저 구제하고 후 회수 이렇게 원칙들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따로따로 좀 구분해서 보면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는 2순위 핵심 공약으로 지역 순환 경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가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3순위 공약이 친환경 무상교통 연 12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무상교통을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4순위는 돌봄 강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5순위로는 안심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는요. 2순위를 방사능 안전급식 전면 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순위를 돌봄 건강도심 구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여성 안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힘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순위에서는 녹색 생태도시 실현율을 약속하고 있고요. 5순위는 소상공인 활력 및 미래경제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권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돌봄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강조를 뒀다고 하면 권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전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개표소에서 이재원이었습니다. 네, 이재원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에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어느 지역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캠프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연결해서 각 후보자의 캠프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양진호 기자, 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강혜진 기자를 차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양진호 기자 연결해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아직 개표 집계 현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오면서 캠프 분위기는 여전히 훈훈합니다. 사실상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역시 48%를 넘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캠프에선 개표 전에 새로운 강서로 보답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선 감사 인사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캠프 내에서도 유리한 구도의 선거를 예측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표 초반에는 캠프 밖으로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북적대는 캠프 상황이 진교훈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앞서 투표 종료 직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투표 결과 예측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종 격차 여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두 자릿수 15% 이상 격차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 지도부의 표정은 오늘 두 곳 캠프 분위기 이상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구청장 후보 캠프의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양진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강혜진 기자와 함께 현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진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 앞에 캠프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 10시를 넘은 이 시각 현재 이곳 개표 상황실에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김태우 후보의 지지자 등이 함께 자리를 참석해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후보는 저녁 8시 54분에 이곳 캠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여러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도착과 함께 당원들과 인사하면서 악수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서 김태우 후보와 인터뷰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9시 반을 넘어서면서 투표가 끝난 후에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태우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이 이후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자리를 떠나면서 김태우 후보도 이 개표 상황실을 현재는 나가 있는 상태여서 인터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캠프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좀 조용한 분위기로 모두 개표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은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 캠프 후보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우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강서구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미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강서구 다른 거 정말 좋은데 고도 문제 이것만 조금만 해결하면은 더 좋은 동네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빨리 개선해줘서 강서구 좀 더 유명하고 사람들 많이 찾는 그런 동네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나 청소년 문화센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받거나 빌라 밀집 지역인 저쪽 조금 옆 동네 쪽 화곡역이나 까치산역 쪽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일단 고도 제한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고양이랑 강아지랑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주변에 차도 있으면은 위험하고 울타리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은데 없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전한 곳이면 좋겠어요. 좀 외부인들이 좀 놀러 올 만한 요소가 좀 적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 뭐 성수동이라든지 다른 동네는 그런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은데 강서구에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좀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인도가 좁아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또 이게 차가 쉽게 막히니까 좀 준비 시간이 늦는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 길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청의 행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가면 어떤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민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여기를 꼭 찾아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존의 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인들하고 의논도 의논이지만 구에서도 이것은 적극 참여해서 주민보다 먼저 공직에 있고 돈 받고 국가에 녹을 묻고 있는 사람이 먼저 잘해줘야 되는 기라. 안 맞습니까? 이 주민들은 뭐 일하다가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들이 찾아와갖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슈도 있었고 그만큼 각종 언론과 정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용인대 최창열 특임 교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처럼 이슈가 연일 터졌던 선거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번 선거에서 좀 어떤 이슈가 가장 컸고 무엇보다 어떤 게 좀 국민의 마음을 가장 크게 좀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창열 교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이번 선거가 뭐 다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보통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서 치러지거든요. 이게 이제 상반기 보궐선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그래서 근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강서구청밖에 없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러지는 그러니까 중앙 정치가 그대로 이제 투영된 이런 선거였어요. 아까도 화면 보니까 양당의 지도부가 다 출동해 있잖아요. 캠프에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단 말이에요. 사실상의 공천이라고 봐야 돼요. 사면 복고 난 다음에 이제 공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이번 선거를 더욱더 가장 크게 판을 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바람에 사실은 지역 이슈가 상대적으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뭐 시민분들 나오셔가지고 뭐 고도 제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의외로 사실은 이 강서구 지역도 이슈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구도심 재개발 문제도 있고 또 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저층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뭐 고도 제한 빨리 풀어서 고층으로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이제 국민적으로 덜 받고 오히려 이제 뭐 중앙 정치판에 뭐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쪽으로 다 선거 전에 투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정권 대 제1야당의 대결 구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제 그대로 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앙 정치판에서의 이슈들이 더 많이 투영이 됐던 그런 그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외로 그 최근에 있었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이슈라든가 또 인사청문회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치러졌던 다른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좀 투영된 그런 그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야 자체의 대결 구도에 조금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자체의 현안이 많이 조명이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미리 조금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최창열 교수님께서는 내년 4월 총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남았는데 6개월이라면 뭐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또 굉장히 이슈가 또 많을 거고 말이죠. 중앙 정치 변수도 굉장히 변하긴 변할 텐데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1년 한 5개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 이른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중앙 정치의 여러 가지 변인들이 그대로 이제 투사된 이런 선거였는데 어느 당일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아직 모르겠고 그것도 중도층이나 무당층보다는 아마 강성 지지층들 양당에 다시 말하면 정치 고관여층들의 투표율이 때문에 그분들이 양쪽 정당에 집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당이 이기든 간에 이번 이 강서구의 이 보궐선거가 전 국민 중앙 정치의 그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은 이게 정권 평가다, 중간 평가다라는 성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민주당이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선에 그대로 투영될 것 같고 바로 그래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리턴 매치 같은 그런 성격이 부여됐다라고 봅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 총선의 뭐 바로미터다, 총선의 예고편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도 드려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처음에는 이쪽에 공천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그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그 후보자를 내지 말자.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이 결국 이제 공천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친윤 공천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내년 총선도 자기 주도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반영이 됐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바람에 이제 그 민주당도 부득이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검경구도 뭐 이런 거를 또 억지로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가 작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는 쪽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지금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패하는 측에는 그야말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셈이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건 친윤 공천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역시 친명 공천을 이제 하고 싶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패하게 되면 그 본인 주도의 그런 공천도 상당히 장애에 좀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보궐선거가 아무래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군소정당들이 또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느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 자체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 비슷하게 이렇게 성격이 부여가 되다 보니 예. 이번에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제 후보자를 내고 참전을 해서 일종의 바로미터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선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정당으로서는 뭐 이제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아마 초미의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거판 자체를 여야 거대 정당들이 자기들 주도로 지금 이렇게 판을 짜버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군소정당이 좀 관심을 좀 받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봐요.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이제 본 격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득표를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밤 11시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되는 분들 어떤 행보를 이어가야 할지 두 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어떠십니까? 구청장의 역할이 강서구를 발전시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예. 지금 워낙 뭐 이 선거가 지금 뭐 대선을 방불케 한 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당이 되더라도 이 구청장이 되는 분은 이제 그런 중앙 정치에서 좀 떨어지면서 강서구가 그동안 이제 직면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들 말씀하는 것처럼 고도 제한 문제도 있고 고도 제한 문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죠. 중앙 정치를 괜히 섣불리 흉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금물이라고 봐요. 일단 지방선거라는 거, 지방자치제의 취지라는 게 있는 건데 이번에 완전 이게 중앙 뭐 정치에 이게 이제 축소판처럼 되고 말이죠. 내년 총선의 어떤 뭐 바로미터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선된 후보도 이제 자신도 모르게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중앙 정치에 이제 우쭐한 이런 게 들면 이것도 또 본인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정당에게도 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나도 겸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듣지 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지역 현안을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방송 3부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